안녕하세요. 김종업의 성공 재테크입니다. 겨울 집값 뜨거운 불장이 이어진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겨울 집값 뜨거운 불장이 이어진다. 이미 지금도 뜨거운 불장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 전에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이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요. 당연히 집값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상반기 집값 심각합니다. 자, 상반기 집값 전망 보면 부동산 상승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전국 모든 부동산이 지금 상승, 불장입니다. 불장.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엄청나게 불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순서로 뛸 거예요. 지역별로 본다면 경기도가 제일 많이 뛸 가능성이 커요. 왜? 서울은 7년간 뛰었는데 경기도는 이제 1년, 2년, 3년 뛰었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이 더 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 신도시, 뒤로 갈수록 조금 뛰는 거예요. 서울, 강남. 제일 못 뛰는 게 지방광역시인데 지방광역시는 벌써 아직은 상승이지만 매물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추락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별로 봤을 때는 저가가 제일 좋아요. 싼 것들, 그 다음에 중위권 가격, 고가 아파트 이 순서로. 집값 폭등의 절정은 그러면 언제일 거냐? 올 봄일 가능성이 커요. 한 3, 4, 5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상승 이유 왜 오르느냐? 부동산 대책이 대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집값 잡을 마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집값주도 성장. 집값으로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방 집값 상승이 수도권을 자극한 거예요. 너무 뛰어버렸어요, 지방이. 그러다 보니까 역풍선 효과로 지금 서울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갭 투자라든가 무주택자, 투기 세력 매입. 무주택자들 매입도 지금 문제가 돼요. 영끌 매입. 투기 세력도 문제가 되고 갭 투자하는 거 이거 막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막아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부동산 이 갭이 좁아지는 거잖아. 전세값이 올라가면 매수를 자극하는 거예요. 에이, 이럴 바에는 집 사자 이렇게. 통화량이라든가 또 보상비, 저금리, 공급 부족 이런 것들도 집값이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하락은 가능할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 하락할 것 같지가 않죠. 그러면 자, 집값 하락 요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 겨울은 좀 뛸 것 같아요. 자, 갭 투자 등 강력한 대책 그리고 악법 서철폐 악법이 뭐냐면 솔직히 매물 잠기게 하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때려버리는데 누가 매물을 내놓겠어요. 또 하나 임대주택 사업자들 말소까지 기다리게 하잖아요. 미리 팔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악법 철폐하지 않고 또 갭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올 생각 안 하고 있어. 공부 가지고 끄적끄적 하고 있잖아요. 뭐 용적률이 어쩌네 뭐 재건축 어쩌네 하면서 그거 갖고 집값 잡힐 것 같아요. 두 번째, 지방 전체 조정지역, 지방 전체를 아예 조정지역으로 때려가지고 지방이 집값이 안 올라가야 돼요. 다행히 최근에 조금 상승폭이 줄고 있는데 이러면 집값 떨어질 수 있어요. 수도권도. 정책 쇄신하고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담당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 부분도 꽤 어느 정도는 됐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조금 긍정적이네요. 얘는 아주 부정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 집값 심판. 저는 야당 편 아니라고 했어요. 어찌됐거나 집값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야 여당이나 정부가 정신 차린다 이 말이에요. 야당이 승리하게 되는데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야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이 좀 벽습니다. 하락의 원동력은요. 또 있어요. 금리가 빨리 인상된다든가 전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생긴다든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아이러니하게 집값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2025년 이것을 매수해라. 볼까요? 자, 집값 전망. 먼저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에서 앞으로 3년까지 한번 전망을 보자고요. 먼저 지금부터 상반기는 정부 무대책을 예상합니다. 설 전에 뭔가 대책 나온다는데 못 믿어요. 부동산 상승, 권역별 상폭등, 정부 뒷풋 대책 아마 하반기 때나 또 올라가면 뒷풋 대책이 나오는데 선거 결과가 변수예요. 현 대통령 임기 내내 저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에 더 무게중심을 둬요. 왜? 문재인 정부 때 뭐 집값 떨어진 적 있나요? 자, 정부 대책 예상 선거 결과 이게 변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사이클상 2022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매수 아파트.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잡아야 그나마 좀 낫냐? 지금 잡아야 할 것들은 전국의 중저가 아파트예요. 비싼 거 잡으면 안 돼요. 중저가라도 많이 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주로 저평가 아파트인데 좀 상대적으로 오래된 구축들이 그래요. 강남 아파트가 그동안에 1년 동안 못 갔거든요. 강남 아파트 돈 있는 분들은 강남 아파트도 한번 좀 금매 중심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승 시에는 역시 왼쪽, 하락 시에는 관망해라. 25년까지 대세하락 때 내년부터 대세하락 예상을 하는데 아마 강남, 서울, 경기, 고가 아파트 이때 하락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하락하면 이런 것들로 매수하라. 하락할 때는 비싼 거 매수해야 돼요. 지금은 뭐 매수라고 써요? 저가 아파트.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폭등해도 2년 이후에 대폭락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위험할까요? 자, 여러분들 서울 9.5억짜리를 지금 매입을 했어. 그러면 1억이 올랐다. 아마 올 겨울에 1억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순수익은 1억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내고 나다 보니까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되겠죠. 근데 2억도 올라갈 수 있어요. 대략 올해도 뛰고 내년에도 뛴다는, 내년 초까지 뛰면 2억 올라갑니다. 9.5억짜리가. 그럼 순수익은 5천에서 2억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1억 하락. 제 판단에는 2021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부터 1억이 하락할 것 같아요. 순수익은 마이너스 1억이 됩니다. 1억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1년 하락한 다음에 매수하게 되면 플러스 6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졌다가 다음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재상승장에 6억 정도 먹는다 이거예요. 한 7, 8년 기다리면. 그게 그 뜻입니다. 자, 이제 2억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매수한 사람들은 2억 하락하면 2022년, 23년에 아마 2억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순수익이 마이너스 2억으로 확 줄겠죠. 2억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2년 하락 그때 매수를 하면 2억 먹고 마이너스 2억 한 거 먹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억을 먹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번에 보자고요. 자, 3억 하락. 3억 하락. 2023년에서 아마 2024년 이경에 3억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순수익은 마이너스 4억입니다. 왜?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3년 정도 하락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3억 일단 벌잖아. 떨어진 건. 그죠? 또 올라가니까요. 그러다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니까 7억 벌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이 4억 하락할 가능성은 2024년 이게 2025년 이때를 바닥으로 보거든요. 순수익은 마이너스 5억. 4억 하락하면 5억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4년 하락 바닥장에서 매수를 하면요.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고 또 뛰니까 8억이 순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지금 잘못 매수하게 되면 올라가봤자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폭락하니까 고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무주택 여러분들 기운 팍팍 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